교육부에서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교육부의 계획에 따라 그리고 교육청의 계획에 따라 학교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은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사회적 갈등을 정말 심하게 겪었고 아직까지도 그 갈등이 충분히 봉합되지는 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이 민주시민 교육 추진 계획의 캐치프라이즈처럼 헌법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헌법에 근거한 성숙한 시민을 양성해야 된다라는 중장기 로드맵으로서 이 계획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추진 배경을 살펴보면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가 됐다. 특히나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타인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인식이 88.7%에서 22년도엔 88.7%였는데 24년도에는 77.6%로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거꾸로 사회적 갈등 지수는 상승하고 있다. 요 성숙한 공화국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공화국이란 뜻을 제가 찾아봤더니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화합할 수 있는 어떤 민주 국가를 뜻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그런 면에서 점점 위기가 오고 있다. 특히나 이 SNS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어떤 편리하지만 어떤 디지털 미디어의 이런 역기능이 거꾸로 도래를 했다. 확증 편향과 허위 정보 범람으로 민주주의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 너무나 진짜 같은 가짜 그리고 극단적인 생각들이 계속 재생산되고 이런 것들이 갈등을 첨예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종이 신문을 볼 때는 이런저런 기사를 같이 봤는데 이제는 내가 보고 싶은 기사만 알고리즘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되는 그런 확증 편향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정책의 불안전성이 있다. 정권과 시기에 따른 예산 및 전담 부서의 변동성이 심하다. 민주시민교육과가 예전에 있었는데 또 어느 정권에 따라 없어지기도 하고 이번에 새로 만든다라고 해요.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이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기도 하고 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26년도에 핵심 전략은 어떻게 할 거냐? 민주시민교육법을 제정을 해서 법적인 토대도 만들고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을 해서 독자적 전담부서를 만들겠다. 저는 제가 교육청에 이렇게 근무하면서 느낀 게 전담 조직, 한마디로 인력, 그리고 예산이 담보하지 않는 정책은 다 허울뿐이다. 따라서 민주시민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면 저는 민주시민 교육과를 꼭 만들어야 되고 예산도 충분히 이렇게 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헌법의 가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 기본권과 그에 따른 책임, 그리고 균형 교육을 하고 앞으로의 시민은 디지털 생태 시민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앞으로 미래 사회의 큰 현안인 이 디지털 생태 전환의 그런 사회 변화를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수학습 원칙이 법제화가 돼야 되고 학생 자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된다. 민주시민 교육은 사회적으로도 첨예한 갈등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 교육이 이루어질 경우에 학부모 민원이나 여러 단체의 민원이 예상이 돼요. 이럴 경우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충분히 해야 된다. 그리고 가장 좋은 민주시민 교육은 학생들이 그것을 삶에서 학교의 안에서 학생 자치를 통해 한번 실천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사회를 진단해 보았습니다.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고 사회적 신뢰에 위기가 찾아왔다. 한국의 사회적 갈등 인식 추이가 한마디로 과거에는 20년도엔 19위, 그리고 25년도엔 4위로 사회적 갈등에 크다라는 것들을 다들 이제 인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23개국을 대상으로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에 대한 불만족도를 조사를 했는데 한국이 무려 3위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작동에 뭔가 문제가 있다. 뭔가 불만이 있다라는 비율이 아주 71% 아주 높았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서울 지역 고등학생 대상 설문 결과라든가를 봤을 때 이게 정말 충격적이에요. 민주주의 체제가 우월하다는 신뢰 비율이 51%밖에 안 된다. 학교 안에서의 포용과 존중, 교육이 시급하다. 민주주의보단 거꾸로 권위주의가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뭔가 갈등, 그리고 그런 거에 따른 극단적인 정치 상황으로 이게 계속 학생들의 이런 정치 활동에 대한 나쁜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시급하게 포용과 존중 교육이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디지털 접근성은 높지만 비판적 사고가 부족하다. 여러 나라들과 우리나라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OECD 평균이 근데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한국을 봤더니 디지털 기기의 접근성은 최고 수준이나 비판적 문해력은 최악이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핸드폰 다 기본적으로 있고 집에 노트북이나 태블릿도 있고 어디 가나 쉽게 디지털 기기에 접근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디지털 리터러시가 부족하다. 그래서 접근성은 매우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정보의 편향성이라든가 가짜뉴스 판별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 특히나 요즘에 이렇게 선동을 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AI를 활용한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극적이고 정치를 희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가장 아쉬워요. 우리 학생들이 정치라는 게 정말 우리 삶에 중요하고 사회 난제 해결에 중요한 키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정치를 혐오한다거나 무관심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 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학교에서 가정에서 주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순한 기기 활용을 넘어 알고리즘과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이 필수다. 왜 민주시민교육 하는데 이 디지털 리터러시가 이게 또 중요하냐? 현재 사회가 디지털 사회잖아요. 모든 정보가 디지털 통해서 접근이 되고 학교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쉽게 영향을 받는 SNS라든가 이런 유튜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부의 민주시민교육 계획에 비전 및 전략 체계를 좀 바라보면 비전은 헌법의 가치를 바탕으로 삶과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민주시민. 세상이 어수선하고 갈등이 첨예할수록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기본된 가치 바로 헌법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가 골고루 우리 학생들이 키워줘야 된다. 그래서 지식 이해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이해하고 기본 소양을 함양해야 된다. 그리고 과정 이해는 과정과 기능은 공동체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적 소통, 참여 역량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치 태도는 존중과 책임을 바탕으로 하는 실천적 태도가 내면화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 기본법에도 근데 이런 민주시민에 관련된 언급이 있어요. 교육은 홍익 인간의 이념 아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해야 된다. 그리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추구하는 인간상에서 이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배려와 나눔, 협력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을 인간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주시민 교육의 추진 방향을 또 살펴보면 특정 교과, 사회나 윤리 교과뿐만 아니라 전체 교육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된다. 지식 중심이 아니라 참여 중심, 한마디로 실천 중심이 돼야 된다. 그리고
학교의 특정 영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지역 사회로 확장이 돼야 된다라고 추진 방향을 이렇게 표방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기르고자 하는 시민의 역량 모델을 살펴보면 지식과 기능과 가치 태도, 참여 실천이 선순환을 한다. 지식은 헌법이나 법치주의, 디지털 사회, 기후 위기, 세계 시민성을 기반으로 하고 기능은 비판적 분석을 할 줄 알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줄 알며 갈등 해결, 의사소통 기능이 있다. 가치와 태도는 인간 존엄, 연대, 책임감,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리고 결국은 액션이죠. 참여와 실천, 반성과 성찰, 공동체의 참여가 중요하다. 결국은 민주시민 교육의 이 이상향은 결국 알고 기능이 있고 태도를 지녔으면 결국은 실천하는 이런 시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 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교실로부터의 민주주의는 헌법에서 시작된다. 헌법 교육을 확대하는데 초, 중뿐만 아니라 고등학교까지 헌법 교육 전문 강사를 지원하겠다. 26년도에 2,000학급. 법무부에 현재 협력 전문 강사를 파견하겠다. 근데 저는 이것도 물론 의미가 있어요. 이런 전문 강사가 오시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선생님들이 헌법적 가치를 교육과정 내에서 가르치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이런 전문 강사님들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콘텐츠를 혁신하겠다. 텍스트 위주 수업이 아니라 EBS와 협력해서 헌법 채널 2를 만들겠다. 6편을 만든대요. 저는 조금 아쉽네요.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쇼츠라든가 흥미로운 그런 것들을 계속 발굴하고 어떤 쇼폼 경연 이런 것도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토론형 교수학습 자료도 개발하겠다. 토론을 할 때 전 좀 염려돼요. 이 사회적 갈등이 심하고 이념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이 선생님들의 이런 교육활동보가 충분치 않다라고 하면 이게 수업 방식이나 내용에 따른 민원도 많이 이렇게 좀 염려가 되거든요. 그리고 새내기 유권자 교육을 하겠다. 18세 선거권을 갖게 되고 16세 정당 가입이 가능한데 그러면 고교생의 40만 명이 유권자가 된다. 그러면 정치관계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가르치고 위법 행위도 예방을 하겠다.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극단적인 정치 편향성을 갖지 않도록 우리 학생들이 어떤 비판적으로 다양한 정치 이념이나 사상을 좀 균형 있게 공부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한 새로운 시민성을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그리고 생태 전환 교육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는 허위 정보를 분별하고 책임 있는 미디어를 생산한다. 팩트 체크 교실을 150개국 운영을 하겠다. 디지털 시민성 플레이워크를 고도화하겠다. 과기부, 문체부와 협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저는 향후에 이 민주시민교육과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요건 또 다른 부서에서 하고 이건 또 다른 부서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민주시민교육과 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학생들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런 플랫폼 규제, 특히 AI 관련된 영상들이 너무 가짜 영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가짜 영상은 AI 기본법에 따라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충분한 양질의 콘텐츠를 좀 제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팩트 체크가 나왔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계속 스스로 판별해보고 조사해보고 이런 것들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생태 전환 교육도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사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환경교육법도 개정을 하고 생태 전환 교육의 개념을 확장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학교 안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뭐 급식 먹는 것부터 뭐 쓰레기 버리는 것부터 그리고 하루에 여러 가지 낭비적 요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스스로 아끼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원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 조성, 편향성 시비 우려 없는 교육의 안전지대 구축. 제가 얼마 전에 모 토론회에 가서 민주시민교육 발표를 했어요.
이 현재 교사는 이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어떠한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교감인데요. 우리 학생들은 너무나 이미 정치적인 관심도 높고 그런 콘텐츠에 많이 접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저도 깜짝 놀랄 만한 막 그런 질문도 하고 하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교사의 뭐 정치 중립도 필요하지만 교육에 있어서는 그것을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을 해줘야 된다. 교사의 이런 정치 참여권이 제대로 보장이 안 된다라고 하면 교사가 침묵할 수밖에 없고, 그럼 우리 학생들이 편향된 어떤 정치 사상에 빠질 염려가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이런 교권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교육부에서 5대 교사학습 원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자. 두 번째로 사회 현안에 대한 토론을 활성화하자. 세 번째로 학생 상가의 연결. 네 번째로 정보 출처를 확인하고 공개하자. 다섯 번째로 강압적 주입을 금지하자. 여기서 사회 현안 토론을 위해서는 교사의 정치 참여권, 특히나 교육활동 중에 최근의 사회 현안에 대해서 교육적으로 논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교사의 교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좀 제도적으로 좀 보장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요 근간에는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있어요. 독일도 남북 간의 통일을 이루면서 정치 이념이나 사상에 큰 차이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학교 교육에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아이들이 어떻게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어떤 정치적으로 시민으로 깨어있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중요시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입을 하지 말아라. 주입 금지. 두 번째로는 논쟁에 대해서 막지 말고 논쟁성을 재현할 수 있게 활발한 토론을 보장해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사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학습자의 중심의 판단이 핵심이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를 거친 법적 보호막 안에서 교사의 전문적 자율성이 보장돼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수 모델의 확산,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 선도학교 같은 경우가 이제 26년도 150교, 27년도 300교, 28년 500교로 확대해 간다라고 하는데, 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헌법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가르칠 것이며, 학생들의 자치 활동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며, 특히나 교과 융합 프로젝트라든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 토론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저는 이런 선도학교 관련돼서는 뛰어난 몇몇의 선생님이나 특별한 학교에서만 할 수 있으면 안 된다. 모든 학교로 확산될 수 있는 일반화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그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학교에 배부도 하고 또 교사 연수도 꼭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특별 교육을 지원도 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한다라고 하는데, 향후에 어떤 학생들 예를 들면 자치 활동에 대한 예산을 선도학교에 지원했어요. 그러면 일반 학교에도 충분한 그 정도 예산을 지원해야지만 선도학교의 모델이 확산될 수 있다. 그래서 거점 학교로서 선도학교가 주변 학교 노하우로 전파되는데, 특별한 선생님, 특별한 예산을 받은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에서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일반화 모델을 좀 만들어 달라라고 저도 좀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 자치는 흉내 내기에서 실질적 권한으로, 현행은 학생의 자치 활동 권장 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은 학칙으로 정한다. 한마디로 의미기구 성격이 강한데, 초중등 교육법 제17조를 개정을 해서 학생의 자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생회를 들 수 있다. 법률로서 법적 근거를 갖춘 공식 기구화하겠다. 그리고 참여 권한을 확대하겠다. 학교 운영위원회 참여의 법적 보장 및 안건 제한권을 강화한다. 근데 저도 현재 교감이고 또 교사였고 또 지금 고등학교 2명의 자녀들은 학부모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요구도 하지만 또 그에 따른 책임도 지고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준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배울 수 있는 학원이 참여가 돼야 된다. 학생회가 들러리가 된다거나
혹은 일방적으로 요구만 하고 그거를 건의만 하는 게 아니라 자치활동이든 학교 운영이든 학생들이 거기에 참여하면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청별 학생 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예산 편성에 관한 학생 의견을 반영을 한다. 경기도에 정책 구매제가 있다. 이게 교육청별 운영에 있어서 이 교육청에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 특히나 소수의 학생들만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학교 한 학교를 넘어선 교육청 단위 학생 참여위원회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게 논한 게 또 모든 학생들한테 전파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학생들도 그걸 충분히 알 수 있게 해야 되고, 경기도에서 정책 구매제를 운영한다라고 하는데 학생들한테 이 정책에 대한 접근성이라든가 흥미 그리고 관심을 좀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학교 울타리를 넘어 지역 사회로, 교실 속 시민에서 동네의 시민, 국가의 시민. 이 리빙 랩이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일상생활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상생활에서 나도 겪는 문제를 함께 구성원들이 해결해 가는 과정이에요. 살아있는 실험실이다. 그래서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안을 제시한다. 그래서 가장 좋은 민주시민 교육은 실제 삶의 맥락과 맞닿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학교이든 혹은 지역사회든 우리 사회에 문제점이 있다. 제가 예전에 학생들하고 저 초등학교지만 인근 청량산이라고 하는 학교 근처 산을 뭐 봄, 여름, 가을 이렇게 같이 학생들하고 이렇게 가서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뭐 교육 활동을 했는데 거기에서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뭐 쓰레기 문제라든가 통행로 문제 혹은 어떤 자연 보호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피부로 체감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서 산림 보존을 위해 이렇게 노력하는 거를 이렇게 예전에 학생들하고 실천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것처럼 학생들이 어린 나이에 그런 걸 해보면 정말 그게 큰 영향이 있다. 교육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시민으로서도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민참여 예산 교육을 하겠다. 기획재정부와 협업을 하고 예산 편성 프로세스를 체험하게 하겠다. 그리고 법률안, 조례안을 작성해서 법제처와 협업해서 입법 과정을 체험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예산과 법률, 국가 행정의 기본을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커뮤니티 베이스 러닝, CBA를 내세우고 있어요. 지역의 문제가 곧 나의 학습 주제가 되는 실천적 교육을 하겠다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을 하겠다. 그래서 학교 민주시민교육법을 제정을 하겠다.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 민주시민 교육을 할 때 큰 요 토대가 되는 게 바로 이 법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의라든가 원칙 그리고 국가 지자체 행재적적 책무를 규정을 하고 지원 기관 설립 근거를 마련하겠다. 민주시민 교육의 토대를 좀 마련하겠다. 그리고 거버넌스, 교육부가 총괄을 하고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또 민주시민교육원을 만들겠다. 연구, 지원 전담기관을 만들겠다. 이 거버넌스라고 하면 과거에는 국가 행정이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시민이 따른다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 하나 좀 추가하고 싶어요. 이게 학교와 시민, 뭐 지역사회나 이런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진정한 의미의 거버넌스가 구축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약간 과거의 거버넌스 느낌이 전 들거든요. 요 안에 학교와 시민 이런 들이 같이 들어가서 이 거버넌스가 좀 구축이 되면 더 의미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정권 변화에 관계없는 지속 가능한 교육 정책을 보장을 하겠다. 데이터 기반의 성과 관리 및 전문성을 강화하겠다. 민주시민교육원을 설립을 하겠다. 독일의 연방정치교육원 모델을 벤치마킹을 하고 연구, 통계, 자료개발, 연수 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허브 기관을 만들겠다. 이런 전담 기구라든가 전담 교육원이 꾸준히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학생 민주시민 역량 지표를 개발을 하겠다. 근데 우선은 요 지표의 토대가 된 게 유럽 평의회의 민주적 시민 인권 핵심 역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치는 존엄, 인권, 민주주의, 태도는 개방성, 관용, 성찰, 그리고 기술은 비판적 사고, 경청, 갈등 관리, 그리고 지식은 제도, 역사, 법치 이해. 또 이런 국제 학업 성취도 조사 피사에 글로벌 역량을 또 참고했다라고 해요. 참고한다라고 하는데 이 민주시민 역량 지표가 근데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 그리고 어떤 민주적 태도를 갖고 있고 비판적 사고를 하느냐, 이런 복합 역량을 측정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근데 형식화된다거나 학교에서 그럼 선생님들이 학생들은 매번 이거 조사해서 역량의 뭐 전후 관계를 막 통계내고 이런 행정적인 부담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연구기관 중심에서 학교를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것들이 그냥 연구로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교육 정책에도 반영이 되고 학생 교육에도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범부처 협력 거버넌스를 만들겠다. 교육부가 총괄을 하고 법무부, 헌재, 환경부, 통일부, 문체부, 중앙선관위 근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전문 자원을 학교 현장에 연결하겠다. 환경부에서는 탄소 중심, 탄소 중립, 생태 전환 교육. 통일부는 통일, 평화통일 교육. 문체부, 방통위는 미디어 리터러시, 팩트 체크. 중앙선관위는 선거투표 체험, 유권자 교육. 얼마 예전에는 교육부총리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교육부 장관으로 됐는데 이 교육의 기능을 생각했을 땐 정말 중요하다. 근데 이런 여러 부를 총괄하기에 과연 교육부가 그 정도 역량과 권한이 있을까? 물론 협조를 받겠지만 이게 약간 대통령 직속 혹은 뭐 국가교육위와 좀 협업을 해서 진정한 컨트롤 타워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단순히 협조받는 게 아니라 교육부가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이나 좀 이게 활성화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작은 소망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시도교육청의 자율성과 특색을 조화시키겠다. 서울은 토론 수업을 역지사지, 경기도는 세계 시민교육, 광주는 5.18 민주화운동, 제주는 평화 인권 교육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찐시민 뭐 교육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맞춤형 지원으로 국가 시책 특별 교구금을 대폭 증액하겠다. 7억에서 31억. 지역별 민주시민교육 브랜드 개발을 지원하고 우수 사례를 전국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우리 학생 수를 생각하고 학교 수를 생각했을 때 31억으로 증액이 됐지만 사실 이거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교육 정책에서 좋은 말 다 걷어내고 진짜 그 일 하는 전담 인력, 전담입니다. 그리고 전담 예산. 다른 예산을 갖다가 이 예산이라 하는 거 말고 진짜 예산을 봐야 돼요. 근데 31억은 제가 보기엔 좀 부족하다. 제가 여러 사업을 교육청에서 운영해봤는데 교육청에 31억이면 그냥 사업 교육청 어느 시도의 교육청 부서 사업보다도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이게 좀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교원의 전문성 강화 로드맵입니다. 그래서 예비 교원은 교직 과목 내 민주시민 소양을 필수로 반영을 하고 교대 4대 평가 지표에 포함을 시키겠다. 그리고 현직 교원은 자격 연수, 교장, 교감, 1급 정교사 필수 연수를 하게 하고 직무 연수로 헌법, 팩트 체크 등 테마별 심화 과정을 하겠다. 제가 이 말 꼭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선생님도 연수를 받아서는 한계가 있다. 선생님이 학교 안에서 민주 시민으로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정치적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 선생님은 정치적으로 아무런 발언도 할 수 없고 특히나 최근 현안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교육이 가능하냐. 침묵은 우리 학생들의 정치 편향성이라든가 정치적 무관심을 야기할 것이다. 저는 민주시민 교육은 결국 교실에서 학생과 교사의 이런 교육 활동에서 시작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습 공동체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수업 나눈 네트워크 활성화한다고 하는데 요 근간에는 교육 활동 보호라든가 교사의 정치 참여권 보장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진 일정이나 타임라인을 살펴보면 25년도에 준비했다라고 하고 26년부터는 실행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교육부 전담과가 생기고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범부처 협력을 하고 민주시민 역량지표를 만들겠다. 그래서 헌법의 가치가 교실을 넘어 3일 되도록 2020년 대한민국 교육은 지식을 암기하는 학생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성숙한 민주시민을 길러내겠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의 교육보다도 이제는 스마트폰의 영향을 더 점점 크게 받고 있다. 근데 이 스마트폰 안에서는 요즘에 최근에 아주 막 정치적으로 치우친 그런 커뮤니티들에서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밈이라든가 용어를 만들고 막 쇼츠를 만들어서 막 배포를 해요. 학생들이 그런 걸 재미있게 느끼고 정치를 어떤 희롱한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바른 교육이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 민주시민 교육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향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사회적 갈등이 점점 첨예하게 대립되고 이런 인식의 차이가 벌어질 때 이 민주시민 교육을 통해서 그 격차를 줄이고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